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 속 이미지들은 모두 우주의 실제 사진들입니다. 나사의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직접 촬영한 실제 이미지들이죠.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사진 25장은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찍은 X선 이미지에 다른 우주망원경의 전파 관측 자료와 함께 합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사진들은 캄캄한 우주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의 현상들을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보내준 단색 이미지와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비율로 보정한 것이죠.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은 나사의 4개의 우주망원경 프로그램 중 하나로 허블과 콤프턴, 그리고 스피처 우주망원경과 같이 각기 다른 스펙트럼의 영역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하지만 콤프턴과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아쉽게도 운영 시한이 끝나 지금은 허블과 찬드라 우주망원경만이 관측 활동을 하고 있죠. 1999년 우주로 발사된 찬드라 X선 우주망원경은 지난 25년 동안 우주의 놀라운 모습들을 지구로 보내주며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앉아서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의 사진들을 보며 신비로운 우주 세상으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메시의 목록의 첫 번째 천체 개성운입니다. 개성운은 6500광년 거리 황소 자리에 있는 초신성 폭발이 남긴 가스와 먼지 구름입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이 밀집해 있는 성운은 별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우주의 보유권입니다. 초신성은 태양 질량의 8배가 넘는 큰 별이 마지막 단계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밝게 빛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옛날 중국 관측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대낮 하늘에 나타나 약 한 달 동안 밝게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청자색과 흰색으로 표시된 개성운의 중심 부분은 찬드라 X선 망원경이 촬영한 영역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탄생 구역인 오리온 성운입니다. 1310광년 거리에 있는 오리온 성운은 오리온 별자리의 가운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별들이 탄생하는 밀집 구역 가운데 중 하나로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는 크고 밝은 발광 성운이죠. 그 크기가 24광년이나 되는 이 거대한 성운은 오리온의 허리띠에 해당하는 3개의 별 바로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3개의 별 중 가운데에 있는 별입니다. 충돌했다 다시 멀어진 두은하, 눈은하입니다. 지구로부터 5380만 광년 거리에 있는 눈은하는 광학망원경으로 보면 2개의 하얀색 점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습이 마치 두 눈을 부릅뜬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눈은하로 불리우고 있죠. 과학자들은 두은하가 약 1억 년 전에 충돌해 다시 멀어지기 전까지 서로를 밀고 당기는 물질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은하 NGC4435는 다소 왜소해졌으며 NGC4438 은하는 상대적으로 거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독수리 성운의 별 탄생 구역인 창조의 기둥입니다. 여름철 밤하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수리 성운은 6500광년 거리의 뱀자리에 위치한 성운입니다. 독수리 성운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은 역시 창조의 기둥이라 불리는 곳이죠. 이 이미지는 찬드라가 X선으로 촬영한 빨간색과 파란색의 사진과 제임스 웹의 적외선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둥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두터운 가스 안에서 별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약 6500광년 떨어진 이곳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찬드라 X선 망원경으로 본 우리 은하의 중심입니다. 26,000광년 거리에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은 두터운 가스와 먼지에 둘러싸여 있어 관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찬드라의 X선은 이를 관통해 우리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에서 나온 뜨거운 가스와 폭발의 흔적을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품 같은 가스 구름에 둘러싸인 볼프레이의 별의 모습입니다. 28,000광년 거리에 있는 볼프레이의 별은 별의 생명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별입니다. 강력한 핵융합 반응으로 크게 부풀어 오른 가스를 강력한 항성풍이 우주 너머로 날려보내며 내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만 광년 거리의 센타우루스 A입니다. 센타우루스 A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엄청난 양의 입자를 우주로 내보내는데 이 장면을 찬드라 X선 망원경이 포착한 것이죠.
찬드라 X선망원경이 처음 관찰한 천체 카시오페이아 A입니다. 카시오페이아 A는 1만 1천 광년 거리에 있는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폭발한 초신성 가운데 가장 최근에 생긴 잔해이죠. 찬드라가 X선으로 포착한 파란색 고리는 폭발한 별의 잔해와 충격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드라에 포착된 목성의 오로라입니다. 찬드라 X선망원경은 목성에서도 지구와 같은 오로라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찬드라의 카메라는 2000년 12월 18일 태양계로 방향을 돌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가스행성인 목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찬드라는 거의 10시간 동안 목성을 관찰하며 목성 극지에서 나오는 오로라를 포착했죠. 오로라는 우주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가 천체의 자기장을 따라 흐르다 대기권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으로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훨씬 강력한 만큼 목성의 오로라 또한 지구보다 매우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8천 광년 거리에 있지만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빛을 내뿜는 초신성 1987A입니다. 대마젤란 은하에 있는 초신성 1987A는 1987년에 폭발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관측되었으며 관측될 때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빛을 내뿜었죠. 이 초신성 1987A는 지난 400년 동안 관측된 것 중 가장 가깝고 가장 밝은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은 폭발 후 핵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가 중력 붕괴의 힘에 의해 중성자로 바뀌면서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의 밀도는 티스푼 하나 크기의 무게가 무려 10억 톤에 이르는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죠. 찬드라가 관측한 것은 붕괴된 핵 주위의 분홍색과 보라색 고리로 별이 초신성이 되기 수만 년 전 분출된 물질입니다. 초신성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이 고리에 부딪히며 X선을 방출하면서 찬드라 우주망원경에 포착된 것입니다. 은하수에서 별이 형성되는 성운인 NGC 6334 고양이발 성운입니다. 고양이발 성운은 비교적 젊은 대질량 천체에서 방사된 수소가스가 빛을 발해 상당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리된 수소 영역은 가스와 먼지를 재료로 별이 형성되는 곳으로 수많은 별들이 탄생하는 현장이라는 의미에서 별의 요람으로 불리우고 있죠. 우주에 나타난 배트 시그널 박쥐 그림자입니다. 뱀자리 성운에서 촬영된 어린 별이 뒤쪽에 더 먼 구름에 박쥐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분홍색과 흰색 별은 흐린 구름을 통해 반짝입니다. 이들은 찬드라가 감지한 어린 별로 오른쪽이 모서리 근처에 두 개의 긴 검은색 삼각형이 중앙에 반짝이는 별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삼각형은 사실 어린 별의 그림자로 먼 파란색과 회색 구름에 비춰집니다. 흐린 고담하늘에 투사된 배트맨 후출구호를 연상시키는 이 섬뜩한 모양은 박쥐 그림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중간 나선 은하 NGC 7469입니다.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NGC 7469는 지구에서 약 2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는 겉보기 크기를 고려하면 지름이 약 9만 광년임을 의미합니다. 처녀자리 성단입니다. 이 이미지는 약 12개의 은하를 특징으로 하며 작은 빛이 점처럼 찍힌 검은색 배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은하들은 빛나는 흰색 점과 비슷하며 다른 은하는 원반과 비슷하거나 빛나는 바깥쪽 고리를 가지고 있죠. 이 은하는 1000개가 넘는 은하가 포함된 은하계 군집의 일부입니다. 오른쪽 보라색 줄무늬로 둘러싸인 큰 흰색과 분홍색 점은 시속 약 300만 마일 이속도로 군집을 통과하는 은하 M86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라색 네온 줄무늬는 찬드라 우주망원경이 감지한 뜨거운 가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신성 잔해입니다. 이 초신성 잔해는 폭발한 별의 파편으로 중앙에 밝은 성운이 있고 그 주변을 훨씬 더 큰 확산된 X성 구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소원의 우물성단 NGC 353입니다. 1752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나콜라스 루이스 드 라카유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소원의 우물성단이란 명칭은 성단이 소원의 우물로 떨어진 은하 같은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이었죠. 성단의 나이는 3억 년이나 되었으며 약 400개의 항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 NGC 687이 콘도르 은하입니다. 콘도르 은하로도 알려져 있는 NGC 687은 위에서 아래까지 70만 광년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길쭉한 막대나선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의 길게 늘어진 형태는 사진의 중앙 바로 위로 보이는 작은 은하 IC4970과 지속적인 충돌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왼쪽 상단에 보이는 NGC 687의 나선팔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푸른빛의 지역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행성상 성운 HBO입니다. 태양과 비슷한 별의 마지막 단계인 행성상 성운 HBO는 유명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발견하였죠. HBO의 뜨거운 가스에서 나온 X선은 찬드라에 의해 감지되어 촬영되었습니다. 행성상 성운은 발광성운의 일종으로 늙은 적색거성의 외피층이 팽창해 형성된 전리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상 성운의 수명은 수만 년 정도로 우주적 규모에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별의 수명이 거의 다 끝난 적색거성 단계에서 강력한 항성풍의 영향으로 별의 외피층을 바깥쪽으로 방출하고 있죠. 그 결과 적색거성의 대기대 부분이 팽창해 나가고 나면 노출된 뜨겁고 밝은 항성액이 자외선을 내뿜어 팽창한 외피층을 전리시킵니다. 흡수된 자외선은 중심별 주위의 흐릿한 기체를 들뜨게 만들어 알록달록한 행성상 성운으로 보이는 것이죠. 에이벨 215 은하단입니다. 20만 광년 길이에 끓어오르는 가스 줄기를 따라가며 한때의 우리 은하수와 같았던 은하가 먼 은하계 군집의 심장부를 시속 450만 마일로 돌진하며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주변 군집 가스와 이례적인 격렬한 충돌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신선한 수소를 제거하며 뼈대만 남은 나선팔로 벗겨집니다. 우주 절벽이라고 불리는 NGC 3324입니다. 밝게 빛나는 이 우주구름은 산계별무리 NGC 3324의 어린 별들이 뿜어내는 별폭풍과 복사에 의해 조각된 구름입니다. 타오르는 원자가스와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먼지 구름들과 함께 주머니 모양을 만들고 있는 NGC 3324의 지름은 약 35광년입니다. 이곳은 성운들이 잔뜩 들어차 있는 남반구 별자리 용골자리 방향으로 약 7500광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막대나선 은하 NGC 1365입니다. 막대나선 은하 NGC 1365는 2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는 장대한 우주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로자리 방향으로 6천만 광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NGC 1365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온 화로자리 은하단의 주요 은하입니다. 인상적으로 높은 화질을 담고 있는 이 사진에는 막대의 양끝쪽과 나선팔을 따라 왕성하게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과 은하의 중심 핵을 가로지르고 있는 먼지띠의 세세한 모습이 담겨 있죠. 이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NGC 1365의 막대가 별들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의 가스와 먼지들을 주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심 블랙홀의 물질 주입을 계속하면서 은하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펄서의 바람 성운 MSH15-52입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펄서 바람 성운과 저에너지 X선 구름이 결합하여 빛나는 불씨를 잡으려고 하는 해골손의 기괴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RP20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수 크기에 가까운 두 은하가 충돌한 결과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초발광 적외선 은하로 2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촬영한 결과 은하 중심부에 200개 이상의 거대한 성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단 중 가장 거대한 물질은 태양의 약 1000만 개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NGC 1850 이중성단입니다. NGC 1850은 은하수의 이웃 은하인 대마젤란 구름에 있는 밝고 이중적인 성단입니다. 여기에는 태양의 11배 질량의 블랙홀과 동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드라에서 X선을 명확하게 감지하지 못한 것은 블랙홀이 동반성에서 물질을 빠르게 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ACS J003호 은하계 군집입니다. MACS J003호와 같은 은하계 군집은 중력에 의해 유지되는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여기에는 찬드라와 같은 X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뜨거운 가스가 들어있죠. 이 이미지에는 수십 개의 작은 황금색 반점이 있으며 각각은 별개의 은하입니다. MACS J003호로 알려진 이 성단은 찬드라가 감지한 흐릿하고 보라색의 뜨거운 가스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보면 성단에 있는 대부분의 은하는 빛나는 반점과 매우 짧은 줄무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일부 타원형 반점과 줄무늬는 나선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은하를 잘 모릅니다. 우리 은하를 전체적으로 촬영한다는 것은 어쩌면 간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하 내부에 갇혀 있어 나선팔에서 벗어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 은하 끝에 다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은하는 무려 10만 광년에 걸쳐 있어 우리 은하를 찍기 위해서는 수십억 년이 걸릴 테니까 말이죠. 천문학자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은하를 조각조각 지도화하기 시작했죠. 강력한 망원경으로 수백만 개의 별들과 천체를 관측한 후 이것을 조합해 우리 은하의 가장 정확한 은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 은하의 지도입니다. 현재까지 이 이미지는 우리 은하의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이것은 11년 동안 20억 개의 천체를 무려 3조 번이라는 엄청난 관측 결과로 만들어진 가이아 프로젝트의 걸작이었죠.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지난 10년 동안 하늘을 끊임없이 스캔해왔으며 그 결과는 우리에게 숨막히게 아름다운 은하수의 모습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은하의 놀라운 비밀들까지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은하수의 지도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이아가 보내준 데이터에는 소행성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숨겨진 블랙홀을 발견하고 심지어 외계 행성을 감지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우리 은하의 별들 중에서 무려 3만 개의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별들은 원래 우리 은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은하에는 과연 몇 개의 은하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그 답은 하나가 아니라 말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밝혀낸 비밀들을 살펴보며 우리 은하가 지금까지 몇 개의 은하를 흡수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발사된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한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중력이 안정된 지점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궤도를 돌고 있죠.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허블과 제임스 웹만큼은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체 물리학 세계를 뒤흔드는 혁신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영향이 마치 쓰나미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은하의 구조와 구성, 은하수의 진화에 대한 모든 것을 재편성하게 했죠. 가이아의 이야기는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90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으며 히파르코스가 하늘의 모든 별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정을 이전 측정 결과와 비교하며 하늘이 변화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파르코스는 지구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세차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것은 마치 흔들리는 팽이와 같다 표현했죠. 세월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별들이 측정되고 목록화되었으며 점점 더 정교한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1989년 유럽 우주국은 히파르코스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지궤도에서 히파르코스는 약 12만 개의 별의 위치와 거리 및 운동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발사된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무려 20억 개 이상의 별을 조사하며 히파르코스의 기록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가이아 우주망원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망원경의 극한 정밀도에 있었습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의 정밀도는 무려 1000k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처럼 별들 또한 극도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원경이 아니라 공학적 걸작이었습니다. 가이아 망원경의 핵심은 106.5도로 분리된 두 개의 강력한 카메라에 있습니다. 이 독특한 카메라는 우주선이 회전할 때 각각의 별들을 두 번씩 관측하며 106개의 CCD와 10억 개의 픽셀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은 태양을 자연스럽게 공전하며 별들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감지해 태양계에서 은하 중심까지 거의 모든 별을 지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에 내장된 프리즘을 사용해 빛을 다양한 파장으로 분석함으로써 별의 밝기와 온도 및 크기, 심지어 화학 조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아에 관측된 별들은 방사속도 분광기에 도달해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할합니다. 이것은 도플러 효과 덕분에 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망원경들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것과는 달리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지속적으로 회전하며 하늘을 정교하게 스캔해 모든 별들을 한 번에 수입할 수 있었죠. 이 시스템은 모든 별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관측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우리 은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한 3D 지도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이아는 매 시간마다 무려 200만 개 이상의 별을 스캔했으며 매일 50GB가 넘는 데이터를 생성해 모든 정보들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이후 유럽 우주국 ESA는 일반 과학 공동체가 연구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데이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포괄적이고 정밀하게 연구되어 갔죠.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2020년과 2022년까지 가이아의 데이터는 4차례 공개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이미 가이아가 관찰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아 망원경의 가장 좋은 장점은 3조 번이라는 어마무시한 반복 관측을 통해 우리 은하의 세부적인 움직임까지도 드러낼 수 있었죠. 각각의 별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것을 고유 운동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과거로 되돌리거나 시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별들이 떠다니고 소용돌이치며 진화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 은하 전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밤하늘의 별자리조차도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별의 거리와 방사 속도에 대한 정밀한 측정값을 고유 운동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마침내 별들이 실제로 우주를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3D 지도를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에서 100파세기 내에 7만 4천 개의 별들을 살펴보면 어떤 별은 안쪽으로 떠내려가고 다른 별은 은하의 가장자리를 향해 바깥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은하의 평면을 따라 안정적인 원형 궤도를 따르며 보라색으로 나타났지만 일부는 디스크 위아래로 떠돌며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빛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우리 은하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놀라운 시각적 지도를 제공해 주었으며 우리가 우리 은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이아의 발견은 우리 은하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가 먼 과거에 또 다른 은하와 충돌했음을 의미했죠. 네덜란드의 연구팀들은 700만 개의 별을 조사했으며 그중 3만 개의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상한 집단들은 우리 은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 별들의 색상과 밝기 또한 이상하리만큼 뚜렷했으며 이 그룹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수치를 분석해 또 다른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했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 충돌은 약 80억 년에서 110억 년 전에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했으며 과학자들은 이것을 가이아 엔켈라두스라 부르게 됩니다. 은하와의 충돌 시뮬레이션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은하들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다 결국 우리 은하 전역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은하는 단 한 번의 병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르주나 은하와 세쿼이아 은하, 알토에라는 또 다른 외소 은하들 또한 우리 은하와 병합된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 은하들은 아마도 가이아 엔켈라두스 은하와 이중쌍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외소 은하의 잔재 또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은하는 최소 6개의 또 다른 은하를 흡수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우리 은하의 강력한 중력은 공수 은하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우리 은하 디스크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자리는 과거 우리 은하와 최소 3번 이상 충돌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 시기는 약 60억 년 전과 20억 년 전 그리고 10억 년 전으로 추측하고 있죠. 각 충돌마다 우리 은하는 공수 은하에서 더 많은 별을 빼앗으며 공수 은하의 크기를 점점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공수 은하는 결국에는 우리 은하와 다시 충돌해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수 은하와의 충돌은 우리 은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하와의 충돌이 별 형성을 촉발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것은 마치 물에 던진 돌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은하수의 이 같은 파장은 가스와 먼지를 압축해 별이 형성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충돌 중 하나가 약 47억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형성될 때쯤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수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가 다른 시기에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가이아가 보내준 정밀한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우리 은하의 상세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우주적 만남조차도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죠. 가이아 우주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우리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가이아의 정밀한 관측은 우리 은하를 넘어 다른 은하의 운동까지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대마젤란 성운과 소마젤란 성운은 은하수의 2개의 가장 큰 위성 은하입니다. 여러 해에 걸친 신중한 관측 덕분에 우리는 이들의 운동을 추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 향후 500만 년 동안의 예측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젤란 성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은하의 전체 회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별들의 밝기를 높이면 대마젤란 성운과 소마젤란 성운 사이에 마젤란 다리가 가시화되며 이 별들의 향후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하의 움직임은 우리 은하가 수십억 년에 걸쳐 작은 은하들과의 병합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십억 년 후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병합될 것입니다.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약 39억 년 후 우리 은하와 거의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가이아의 정밀한 관측으로 실제 예상보다 조금 더 멀리 이동하며 이 충돌은 약 6억 년 정도 지연될 것이라 확인되었죠. 또한 가이아가 가져온 발견들은 은하 충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앞으로 빠르게 진행시켜 우리 지역 별들의 움직임을 수백만 년 후로 모델링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런 놀라운 모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처음에는 우리 근처의 별들이 은하수 전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나중에 밀도 파동으로 인해 다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 형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가이아의 천문학에 대한 영향은 은하수의 지도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는 소행성을 추적하는 것부터 숨겨진 블랙홀을 발견하고 심지어 외계 행성을 감지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발견으로 이어졌죠. 가이아 데이터는 우리 태양계와 가까운 사건에 대한 그림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이아는 우리 태양계 내 15만 개 이상의 소행성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352개의 소행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죠. 이 발견은 소행성 궤도의 미세한 흔들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 시스템의 소행성의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죠. 가이아의 정밀한 관측은 우리 은하에 숨겨진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방사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아 일반적인 탐지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동반별의 경로에서 흔들리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 은하에서 보이지 않는 블랙홀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체가 그들을 잡아당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이아는 BH1, BH2, BH3로 명명된 3개의 블랙홀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블랙홀은 독수리 자리에서 발견된 BH3 블랙홀로 지구에서 약 2000광년 떨어져 있었죠.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블랙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블랙홀들은 태양 질량의 10배에 불과하지만 이 블랙홀은 무려 태양 질량의 33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가이아의 발견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아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미션이 종료된 후에도 냉각가스 추진제를 사용해 제2라그랑주 포인트에서 그 위치를 유지했지만 결국 탐사선에 내장된 냉각가스 또한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이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아가 보내준 2개의 데이터 패킷이 더 공개될 예정이니까 말이죠. 그중 첫 번째 데이터는 500TB의 우리 은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우리 은하의 소중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보물창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원시 데이터들에서 어떤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가이아가 보내준 데이터들에서 우리 은하에 대해 무엇을 더 알게 될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 전체의 행동을 그 안에 포함된 물질과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이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우리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의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큰 논란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과 은하들은 우주 전체의 물질 중에서도 채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이것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했으며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물질들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 부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에너지를 알아내기 위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을 발사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약 한 달간의 우주여행 끝에 제2라그랑주 포인트에 도착했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가이아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 위치는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를 항상 뒤에 두기 때문에 심우주를 연구하고 이미지를 촬영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죠. 유럽 우주국 ESA의 유클리드 프로젝트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된 암흑우주를 연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은하와 성단을 중력으로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물질입니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신비로운 힘이죠. 이러한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유클리드는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진화와 같은 우주론의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유클리드가 첫 번째 조각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미 가이아 미션과 플랑크 미션 덕분에 은하수의 꽤 탄탄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미션은 우주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죠. 유클리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남쪽 하늘에 260장을 촬영했으며 이것은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 크기의 약 500배 크기를 커버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는 수백만 개의 별과 은하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유클리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 단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특징은 큰 그림에서부터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동시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규모에서 우주를 보며 각각의 은하와 별들을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은하군집과 그 중심, 심지어 개별 은하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조금 더 깊은 필드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군집입니다.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클러스터의 이 이미지는 1000개 이상의 페르세우스 군집의 은하들과 약 10만 개 이상의 먼 은하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들을 살펴보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분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필라멘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은하들이 더 가까이 뭉쳐져 클러스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규칙 은하로 불리는 NGC682입니다. 이 밝게 빛나고 있는 은하는 지구에서 16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925년 에드윈 허블에 처음 확인된 이 은하는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유클리드가 다시 한번 고해상도로 촬영했죠. 과학자들은 유클리드가 보내준 사진에서 별의 형성과 초기 우주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자를 충돌시켜 더 무거운 원자인 금속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별의 생애 동안 일어나며 초기 우주에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NGC 682 은하의 많은 별들은 금속 원자의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저금속성 은하들을 연구함으로써 초기 우주에서 은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연구하고 있죠. 유클리드는 또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구형 성단과 다채로운 가스 구름 영역을 드러냈습니다. 별은 별이 태어날 때 주변에 수소가스를 이온화할 만큼 강렬하고 밝은 빛을 방출해 이러한 가스 구름 영역을 생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별이 태어날 때 구름의 특성과 대형 별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NGC 6397 구상성단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78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까운 성단입니다. 이 이미지는 유클리드의 넓은 이미지 중 하나로 높은 밀도의 많은 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관측하기가 더 어려웠죠. 더 크고 밝은 별들에 의해 작고 어두운 별들이 가려져 관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심에서 꽤 멀리까지 뻗어 있는 방사형 부분은 주로 저질량의 희미한 별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고 희미한 별들은 은하의 역사를 여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블 우주 망원경은 2021년 이 성단 중심을 촬영했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었습니다. 반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단 1시간 만에 이 사진을 촬영했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를 위해 유클리드는 두 개의 강력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중 하나는 VIS 카메라로 가시광선을 기록하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NISP 카메라는 근적외선 빛을 기록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먼지와 가스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빛을 사용하고 있죠. NISP 카메라는 특별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할할 수 있는 그리즘을 사용하여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의는 은하의 빛이 우주의 팽창에 의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적색 편의를 알면 은하의 거리와 우리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카메라는 또한 다른 우주망원경들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넓은 시야각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넓은 하늘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세부사항과 희미한 물체를 볼 수 있으며 넓은 파장 범위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유형의 은하와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은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형태를 유지하는지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음 보실 사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콜드웰 천체 목록 5번인 숨겨진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의 먼지와 가스에 의해 가려져 있어 관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약 11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 과학자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었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장비는 먼지를 뚫고 은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낯선 은하의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며 암흑물질이 은하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클리드가 자세하게 포착한 이 은하의 나선팔과 먼지띠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벨 2390 은하단입니다. 유클리드는 아벨 2390 은하단을 포착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5만 개 이상의 은하가 펼쳐진 경이로운 모습과 함께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배열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러한 빛의 왜곡은 암흑물질의 양과 분포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벗겨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에 78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성운 중 하나로 활발한 별 형성 지역입니다. 유클리드의 적외선 카메라는 메시에 78에서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와 이러한 젊은 별이 먼지 투성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메시에 78은 단순한 먼지와 가스구름이 아닙니다. 긴 가스구름과 우주먼지의 가닥으로 알려진 필라멘트의 군집 간의 복잡한 구조는 유클리드가 이러한 빛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제공해 중력에 의해 은하에서 찢겨져 나온 별들을 드러냈죠. 이 데이터는 별이 형성되고 진화하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더 탐험하며 우리는 도라도 은하군을 만납니다. 유클리드는 이 은하들이 형성과 진화,
심지어 합병되는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포착할 수 있었죠. 도로라도 은하구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등 다양한 유형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서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 상호작용을 통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했죠. 이제 우리 은하의 구름과 별, 기타 물체들을 지나칩니다. 이 깊은 필드는 우리 은하의 별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희미한 파란색은 별들 사이의 어두운 구름입니다. 여기서는 50배 확대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눈이라 불리는 이 유명한 성운은 3000광년 떨어져 있는 죽어가는 별이 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행성상 성운입니다. 이제 유클리드의 남쪽으로 확대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5500만 광년 떨어진 타원 은하를 지나갑니다. 이 필드에서는 많은 은하를 볼 수 있으며 각 은하는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 나이와 거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은하단 클러스터의 장관을 이루는 넓은 시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클러스터들은 각각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들 사이에 빛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은하에서 찢겨져 나온 별들로 이루어진 빛입니다. 현재 이 필드는 다른 심우주 조사에 의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은하들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빛의 아크가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은하 뒤 먼 물체에서 오는 빛을 굴절시키고 있는 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이 성운은 이전에도 촬영된 적이 있지만 유클리드가 포착한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고 넓은 시야로 촬영된 적은 없었죠. 그리고 이 사진은 단 1시간 만에 찍은 것이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성운은 약 137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대규모 별 형성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리온의 3개의 별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광대한 오리온 분자구름의 일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용돌이치는 성운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목성 질량의 행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하나의 행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 질량보다 10배 더 무겁고 온도는 1200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클리드의 조사 영역 중에서 약 14%를 관측했습니다. 앞으로 유클리드가 암흑물질의 비밀들을 어떻게 밝혀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클리드는 현재 암흑물질 분포에 대한 3D 지도를 생성하고 있으며 인류가 우주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들은 베라 루빈 천문대가 찍은 사상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 망원경은 정말 엄청난 녀석이었습니다. 칠레 산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루빈 천문대는 남쪽 하늘 전체를 싹 다 스캔하며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과 초신성, 멀리 떨어져 있는 새로운 은하들까지 더 나아가 매일 밤 수집될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첫 해에만 해도 지상과 우주에 설치된 모든 망원경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베라 루빈 천문대를 조사하면서 이 망원경의 놀라운 스케일에 압도되었죠. 그리고 이제 베라 루빈 천문대는 이제 막 임무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망원경이 찍은 첫 번째 이미지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단순히 이미지라고만 부르기엔 이 녀석의 진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너무 거대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을 한없이 확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고해상도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이 이미지 안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다양한 우주천체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푸른색부터 붉은색까지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과 푸른빛을 내뿜는 나선 은하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은하단들까지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죠. 아마 전부 합쳐서 1000만 개가 넘는 은하가 이 사진 한 장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겨우 7일 반 만에 1200장이 넘는 개별 사진을 합쳐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우주의 넓고 깊은 모습을 동시에 잡아내는 능력은 루빈 천문대 말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1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었으며 짓는 데만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카메라를 품고 있었죠. 이 카메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달 표면에서 촛불 하나를 켜도 그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천문대는 말 그대로 20년의 세월을 거쳐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그보다도 더 오래전인 90년대 후반부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꿈꿔왔죠. 그들의 목표는 어둡고 깊은 우주를 넓고 빠르게 관측할 수 있는 일종의 암흑물질 탐사용으로만 제작된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천문대의 이름은 암흑물질을 발견하고 평생을 연구하는 데 바쳤던 천문학자 고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덕분에 이곳은 여성의 이름을 딴 최초의 천문대가 되었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3.2기가픽셀 카메라를 달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로 앞으로 10년 동안 사흘 밤마다 남쪽 하늘 전체를 싹 다 스캔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문대에서 매일 밤마다 20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쏟아질 것이며 그 결과 우주에서 가장 상세한 우주적 타임랩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는 소행성과 초신성, 암흑물질의 영향은 물론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간들까지 전부 감지해낼 수 있죠. 그렇다면 루빈 천문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다른 망원경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수백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시간을 한순간에 멈춰놓은 정지된 이미지, 즉 스냅샷들을 통해 천체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런 이미지들 또한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죠. 많은 우주현상들은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몇 초, 며칠, 심지어 몇 년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포착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천문대가 필요했죠. 바로 정지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움직임을 통째로 기록할 수 있는 망원경 말입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관측 역사의 혁명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늘 전체를 스캔함으로써 우주의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적 블랙박스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찰나의 순간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시간을 되감아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망원경의 무게가 비행기 한 대랑 맞먹는데도 움직이는 게 꽤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속 망원경의 움직임은 최대 속도의 겨우 10%밖에 안 된 것입니다. 진짜 풀스피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보잉 747기를 움직이다 4초 만에 그 자리에서 뚝 하고 멈춰 세우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미친 듯한 속도야말로 루빈 천문대의 진정한 초능력이라 말할 수 있죠. 먼저 망원경이 하늘의 거대한 한 부분을 포착합니다. 이것은 대략 9.6평방도 정도 되는 넓이인데 여기에 보름달을 40개 정도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연달아 2번 찍습니다. 이때 카메라의 셔터를 15초 동안 열어놓아 최대한 많은 별빛을 담아냅니다. 그러고 몇 초 후 곧바로 다음 하늘로 이동해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미친 속도 덕분에 루빈 천문대는 매일 밤 약 10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 단 사흘 밤 관측만으로 눈에 보이는 밤하늘 전체를 지도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의 마법은 LSST 카메라에서 나옵니다.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는 3200메가픽셀 이미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고화질 TV 화면을 1500개 정도 붙여야만 이 카메라가 찍은 이미지 한 장을 온전한 해상도로 다 볼 수 있을 정도니깐 말입니다. 이 센서는 사실 189개의 개별 센서들이 격자 모양으로 배치돼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센서를 영하 100도까지 냉각시켜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했죠. 그 결과 루빈 천문대가 보는 하늘의 모든 부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루빈 천문대가 한 번에 찍는 하늘의 면적은 루빈만의 독보적인 강점일 것입니다. 여기 보름달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넓은 면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우주망원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1년에 약 8테라바이트의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며 더 발전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연간 약 200테라바이트를 모읍니다. 그런데 루빈 천문대는 단 하룻밤 만에 무려 20테라바이트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1년 동안 모으는 데이터 양의 단 하루 밤 만에 무려 2배 이상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임스 웹의 멋진 이미지 하나가 루빈 천문대가 찍은 아주 작은 하늘의 한 조각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LSST 카메라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하늘의 각 부분을 무려 6가지 다른 필터를 통해 찍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터 하나하나가 또 특별했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필터로 얻은 결과들을 전부 합쳐 하늘의 모든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한 기술은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이 망원경에는 3개의 거대한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들이 별빛을 받아 독특한 경로로 반사시키며 카메라에 정확한 초점을 맞춰줍니다. 주 거울의 지름은 8.4m나 되며 보조 거울의 지름은 거의 4m에 달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엄청난 걸 만들어냈을까요? 베라 루빈 천문대는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해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는 10년 동안 매일 밤하늘을 연속적으로 찍으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 지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주 거미줄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의 미세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 암흑물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해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발견된 일회형 초신성은 약 5,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루빈 천문대는 매년 수십만 개의 초신성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의 구조와 운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합쳐 우주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은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 있던 별들과 가스들은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중력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베라 루빈이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그녀의 발견은 우리가 지금은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이 뒤에서 은하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이름을 딴 루빈 천문대는 그녀의 유산을 우주적 규모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는 수십억 개의 은하에서 미세한 왜곡을 측정함으로써 우주 전체의 암흑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암흑물질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팽창해 왔는지, 과학자들은 그 팽창을 가속시키는 신비한 힘이 암흑에너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루빈 천문대의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소행성을 매핑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소행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우리 태양계 안쪽인데 여기에 보이는 점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대에 있는 소행성들입니다. 대략 5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빈 천문대의 10년에 걸친 임무기간 동안 그 숫자는 5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던 모든 망원경이 찾아낸 소행성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루빈은 위험한 녀석들을 집중적으로 찾을 것입니다. 지구 궤도를 가로지르는 지름이 140m가 넘는 소행성들 말이죠. 이 정도 크기면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크기입니다. 루빈 천문대의 카메라의 뛰어난 성능은 하늘을 빠르게 찍어대며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히기 몇 달 전, 심지어 몇 년 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에 위험을 줄 소행성들을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멀리서부터 미리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엄청난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발견들이 소행성대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루빈 천문대는 카이퍼 벨트에서 수천 개의 새로운 천체들을 찾아낼 것이며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소위 해왕성 횡단천체라고 불리는 이런 녀석들을 극히 일부만을 발견했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수는 고작 수천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빈 천문대가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9번째 행성의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몇몇 천체들의 이상한 궤도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행성에 중력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죠. 만약 플래닛 9이 존재한다면 루빈 천문대가 카이퍼 벨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천체들의 궤도를 추적해 그 존재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목표는 바로 순간적인 우주 현상을 매핑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에서 순간적인 현상이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 그리고 플레어 현상을 일으키는 블랙홀 등이 포함됩니다. 루빈 천문대는 매년 약 10만 개의 초신성을 감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교적 가까운 것들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것들까지 감지할 수 있죠. 이렇게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천문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광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유형의 초신성은 표준 촉광으로 사용되며 광대한 우주적 거리를 측정하고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추적하는 데 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초신성 관측을 통해 과학자들이 발견했으며 이것은 암흑에너지 이론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발견이 되었죠. 이러한 초신성들을 연구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이 허블 상수값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루빈 천문대의 관측으로 우리는 초신성의 폭발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을 내며 폭발하는 별들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은하보다 더 밝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폭발들은 불과 며칠 몇 주 안에 어두워질 수 있어서 우리는 종종 이것들을 놓치곤 했죠. 하지만 루빈 천문대는 매일 밤 하늘을 스캔하며 이런 폭발들을 훨씬 더 많이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어쩌면 더 많은 초신성 발견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목표는 바로 우리 은하에 더 나은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우리 은하의 모습들은 전부 상상에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하 밖으로 카메라를 보내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은하를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해 목록으로 만든 별들은 약 30억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 전체 별의 고작 2%도 채 안 되는 숫자이죠. 하지만 루빈 천문대는 200억 개가 넘는 새로운 별들을 정확히 관측해 우리 은하에 훨씬 더 나은 지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은하에서 멀리 떨어진 헤일로의 희미한 별들까지 조사하며 우주적 규모의 고고학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항성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찢겨져 나간 더 작은 은하들이 남긴 길고 희미한 별들의 흔적입니다. 이 항성류들은 마치 공룡의 화석 기록처럼 고대 은하들의 병합과 우리 은하의 역동적인 진화 모습에 대한 단서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라 루빈 천문대가 찍은 사상 첫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계속해 확대하고 확대해서 마침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 이 모든 상세한 부분들이 루빈 천문대가 찍은 사진 한 장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구석구석마다 제각기 다른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은하들이 합쳐지는 모습과 저 우주 끝자락에서 온 멀고 먼 은하들, 밝게 빛나는 별들과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들까지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 이 한 장의 사진은 진정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프레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은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이 은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 있던 별들과 가스들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원래 나선 은하의 형태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서로의 중력 때문에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완전히 재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은하 병합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별 형성에 폭발적인 증가를 촉발할 수도 있고 초대형 블랙홀의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며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은하를 탄생시키기도 하죠. 병합 중인 새 은하의 남쪽에는 좀 더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기에는 아주 멋진 정면 나선 은하 두 개가 보이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서로 춤을 추는 파트너처럼 가까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하들은 서로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은하는 왼쪽에 있는 은하보다 약 2천만 광년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서로의 중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존하기에 충분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병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두 개의 우아한 나선 은하가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조용히 회전하고 있을 뿐이죠. 병합 중인 은하들 바로 아래에는 미묘하지만 특별한 광경이 숨어 있습니다. 희미하고 불그스름한 점들이 모여있는 군집입니다. 이것은 천여자리 은하단 훨씬 너머에 있는 중력에 의해 묶여있는 은하들이 무리입니다. 그들의 오렌지색 붉은 빛깔은 지구로부터의 엄청난 거리를 알려주는 확실한 신호를 나타내고 있죠. 화면을 축소해보면 톱니 모양으로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 경계는 루빈 천문대가 아직 포착하지 못한 영역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이미지 대부분의 천체들이 라벨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관측된 적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가슴 벅찬 일일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의 대규모 관측 덕분에 수많은 은하들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탐험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은하와 별들만이 이 이미지를 흥미롭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소행성들에 의해 이미지 곳곳을 가로지르는 색깔 있는 줄무늬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 줄무늬들은 루빈 천문대의 긴 노출 시간 동안 우리 태양계를 지나가는 소행성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소행성들은 그저 지나가는 존재들이지만 루빈 천문대는 최종 이미지에서 이들을 감지하고 제거했죠. 덕분에 우리는 먼 우주의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루빈 천문대가 발견한 소행성들의 몇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불과 10시간의 관측만으로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2100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감지했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망원경이 감지한 소행성의 숫자를 다 합쳐도 1년에 약 2만 개의 소행성만 발견했지만 루빈 천문대의 관측은 불과 몇 년 안에 그 수를 500만 개로 늘리며 우리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천체들까지도 감지할 것입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가 공개한 또 다른 숨막히게 아름다운 이미지는 활기찬 별 형성 지역을 포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성운인 삼열 성운과 석호 성운이 있습니다.
이미지 중앙을 보시면 빛나는 분홍색의 콩팥 모양의 구름이 하나 보이실 텐데 그게 바로 석호 성운입니다. 궁수자리에 위치한 거대한 별 탄생 지역으로 약 4,000광년 떨어져 있죠. 이 성운은 워낙 밝아서 작은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약 5,000광년 떨어져 있는 삼열 성운이 있습니다. 삼열 성운이 이토록 인상적인 이유는 한 시야 안에 여러 특징들이 섞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홍색의 방출성운과 푸른색의 반사성운, 그리고 세 개의 뚜렷한 덩어리로 나눈 어두운 먼지띠까지 성운 내부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 별들이 강력한 바람과 복사를 내뿜으며 주변 가스를 조각하고 있었죠. 이 모습은 거대한 별들이 태어나면서도 어떻게 주변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열성운과 석호성운은 별 형성의 가장 초기 단계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미지입니다. 거대한 구름이 어떻게 붕괴하고 별들의 군집이 어떻게 모이며 갓 태어난 별들이 어떻게 그들의 우주적 요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루빈 천문대의 이처럼 쉴 틈 없는 관측은 말 그대로 데이터 쓰나미로 밀려올 것입니다. 루빈 천문대는 매 24시간마다 약 20TB의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쏟아내며 10년간의 임무기간 동안 무려 500만 개가 넘는 개별 이미지들을 수집할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대략 60PB에 달하는 엄청난 양일 것입니다. 이것은 허블 망원경이 35년 동안 모았던 데이터보다 무려 500배나 더 많은 양인 것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2021년 우주로 발사되면서 외계 행성의 대기 상태를 탐지하는 임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테스트와 초점 조정 끝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 가동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첫 해에 놀라운 이미지를 연달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전례 없는 디테일로 먼 행성부터 최초의 은하계까지 최고의 이미지들을 관찰하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제임스 웹이 촬영한 실제 성운들과 은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음악과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타란툴라 성운입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대마젤란 은하로부터 약 16만 광년 떨어진 곳에 마치 거미줄로 뒤덮인 타란툴라의 서식지 같은 형상이어서 타란툴라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이 성운은 별이 끊임없이 형성되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타란툴라 성운은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별의 탄생 지역으로 옅은 파란색의 이 천체들은 갓 태어난 젊은 항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 NGC 5068 은하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700만 광년 떨어진 은하를 바라보며 소행성의 흔적이 남은 화려한 별의 탄생 은하의 비밀이 담긴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은하의 중심 막대 구조 속 별들의 모습을 직접 꿰뚫어 본 것입니다. 기다란 막대 구조를 따라 나이가 많고 무거운 별들이 아주 높은 밀도로 모여 밝게 빛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어지는 나선파를 따라 붉게 달아오른 먼지 구름띠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허비카로 천체입니다. 새로 태어난 별 주변의 밝은 영역은 허비카로 천체라고 불립니다. 이 특정한 허비카로 천체의 이름은 허비카로 HH21입니다. 지구에서 약 1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천체는 가장 젊고 가까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개성운이라 불리우는 NGC 1952입니다. 개성운은 황소자리 방향에 있는 초신성 잔해이자 중심부에 위치한
펄서에 영향을 받는 성운입니다. 카시오페아 A의 모습입니다. 카시오페아 A는 지구 관점에서 약 340년 전 생성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초신성자네 중 가장 어리다고 알려져 있죠. 이 이미지는 폭발한 별의 잔해를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별이 있었고 어떻게 그 별이 폭발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나선 은하 M74입니다. 이 놀라운 이미지는 은하의 나선 팔에 있는 작은 가스와 먼지 필라멘트를 보여줍니다. 유령 은하라고도 불리우는 이 아름다운 나선 은하 M74는 물고기 자리 방향으로 약 3200만 광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하게도 지구에서 봤을 때 은하 원반이 완벽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죠. 그 덕분에 은하의 중심부터 외곽까지 아름답게 휘감겨 있는 나선팔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용골 자리 성운입니다. 이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사진 중 가장 유명한 이미지로 용골 자리 성운으로 불리우는 NGC 3324 카리나 성운입니다.
적외선으로 포착된 이 이미지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 탄생 지역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과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곳으로 젊은 별들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의 가장자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미지는 찬드라 X선 관측소와 제임스 웹 망원경이 협력하여 타란툴라 성운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대부분의 성운들과는 달리 타란툴라 성운은 별 형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수십억 년 전 우리 은하의 상태와 비슷한 화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 이 성운은 먼 과거에 우리 은하에서 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창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얼음입니다. 제임스 웹 과학자들은 별과 행성의 탄생지에서 이 분자구름의 다양한 얼음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구름의 알갱이들은 단지 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구름 안에 있는 먼지 알갱이들 위에 얼어붙어 있죠. 이 분자구름의 성분들은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이러한 냉동 분자들로 이것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는 별이 탄생하기 전 분자구름의 얼음 깊숙한 곳에서 더 복잡한 분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밝고 뜨거운 별, 볼프라이의 WR124입니다. 모든 별은 죽음을 향해 늙어가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문학자들은 생애의 막바지에 달해 곧 대폭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 별을 발견하였죠. 이 별은 지구로부터 약 3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삼각형자리 은하 M33에 위치한 볼프라이의 별입니다. 이 별은 매우 불안정한 별의 진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죠. 태양 질량의 25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별은 초신성 폭발을 향해 급박하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샷입니다.